안녕하십니까, 최희중입니다. 2016년 12월 9일 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뺀 299명이 투표를 했고 234명이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2시간 전인 오늘 저녁 7시 3분부터 중지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실상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김진 전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국 이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남긴 오점, 뭘 잘못했고 역사에 남긴 오점은 뭡니까? 저는 오늘로서 사실 박근혜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설마 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이라고 하는 당론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탄핵이 기각돼도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로서 박근혜의 시대는 끝났고 사실 오늘로서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별했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거의 여왕에서 탄핵의 안악내로 전락했다. 제가 세계사적인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점, 두 번째는 아시아의 역사에서의 5점, 네. 두 번째는 한국 역사에서 5점,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10개 주요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네. 자, 유럽을 우선 따져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이 10나라가 세계 10개 주요국입니다. GDP로 따지면 이 안에 이제 브라질이 우리보다 순서가 앞선데 사실 국제 정치 무대에 있어서의 영향력이라든가 또는 의미로 보자면 한국이 브라질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10개 주요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네. 최초의 여성 총리는 1979년에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있고, 자, 그런데 러시아 이 10개 국가 중에서 그리고 인도의 인디라 간디 여성 총리가 있었습니다. 1966년으로서 세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였죠. 그래서 3명의 여성 총리가 있는데, 자,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 러시아, 한국 세 나라 중에서 여성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사실 힐러리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데에 자극을 받은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올해 이 세계 주요 무대에서 3명의 주연급 여성 지도자들이 다 몰락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에서 네. 예상을 뒤엎고 패배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죠. 네. 그리고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여성 대통령이 똑같이 올해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 세계 10개 주요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놨던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자, 영국의 유럽의 최초 여성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가 1979년에 영국 이 여성 총리가 됐는데 그 해에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태민이가 그때 박근혜 영부인 역할을 하는 박근혜 영에게 계속 주입했던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 네. 아시아의 리더가 된다. 유경수 여사가 괜히 돌아가신 게 아니다. 당신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망했다. 그때 1979년에 유럽 최초의 마가렛 대처 여성 총리가 되는 걸 보고 제가 지금 짐작이 되는데 박근혜 당시 영예가 내가 언젠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을 걸로 저는 지금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11.6 때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나서
근화 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최태민이가 하던 구국 여성 봉사단을 바꾼 겁니다. 네. 이 근화 봉사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사전 예비 조직이었어요. 근데 결국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됐죠. 예. 자, 그래서 세계 10개 주요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한국에서 배출을 했는데 그런 클라이맥스에서 완전히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완전히 극적인 탄핵이라는 추락으로 해서 세계 역사상 오점을 남겼다. 네. 자, 아시아의 역사에서는 어떤 오점을 남겼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되게 중국의 시진핑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세 나라의 집권 이 역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세 지도자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 나라의 국가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그렇죠. 아주 유명 정치 가문의 후예들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아버지 시중시는 덩샤오핑 등과 더불어서 중국 공산당 혁명 8인 원로. 그렇죠. 원로로서 또 문화대혁명 때 또 탄압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이 시진핑이고. 자, 누굽니까?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는 기시 노부스케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에 주요 전범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일본 경제가 재건하는 데 발판을 놨던 것이 기시 노부스케하고 그 동생 동생도 이 일본 총리를 지냈는데 가토 에이사쿠. 이 형제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 형제 대통령이 일본 경제를 완전히 부흥시키는 데 주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 그래서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상 뭐 독재 비판을 받습니다만은 그거는 개발 독재고 애국 독재였고 한국 근대화의 주역이라고 해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역대 대통령의 가장 존경받는 리스트 넘버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시중신, 박정희, 기시노부스케의 대결이 바로 밑에 후계자들인 시진핑과 박근혜와 아베로 제2라운드가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졌다. 그래서 완전히 참패해가지고 이 나라의 체면을 완전히 구긴 것이죠. 2세대 세컨 라운드 전쟁에서 완전 참패했다. 이것이 아시아 역사에 남긴 주요한 오점이고 한국 역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 10개 주요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한국 역사 최초의 부녀 대통령. 그렇죠. 부녀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숫자하고 연관된 어떤 그 운명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숫자가 이 9하고 18인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9살 때 아버지 박정희 장군이 5.16 쿠데타를 네. 성공을 해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9살 때. 9살 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됐고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청와대에서 살았어요. 27살 때 청와대에서 11.6 이후에 쫓겨나서 정확하게 18년 동안 은둔합니다. 예. 그래서 1997년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되죠. 사실 그때 대통령의 야심을 박근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듬해에 1998년 대구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정식으로 정치 무대에 데뷔합니다. 그러고 나서 1998년으로 따서 정확하게 9년 만에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통령 경선에서 패배합니다. 예. 자기 역사를 통틀어서 최초의 선거 패배예요. 그렇죠. 예. 최초에. 그렇네요. 예. 자,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9년 후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정치 무대에 데뷔한 지로 따지면 정확하게 18년이 되는 해가 올해인데 올해 완전히 재앙을 겪게 됩니다. 자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자기 정권하에서 치른 선거에서 지난 4.13 총선 때 한국 역사상 보수 집권 정당이 제1당을 내준 최초의 참패 기록을 박근혜 대통령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18년이라는 이 수를 넘기지 못하고 12월 달에 탄핵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던 시간이 18년이고 네. 은둔했던 시간이 18년이고 다시 국민 앞에 정치 무대에 대비해서 대통령을 지내고 탄핵당한 시간이 18년입니다. 9와 18이라는 운명의 숫자를 박근혜는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9년 후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과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냐면 2012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 이 개표 방송을 보다가 네. 저를 포함을 해서 많은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득표율이 51.6%, 네. 516. 네. 개표 방송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숫자가 51.6%에 딱 머문 겁니다. 네. 왜 하필이면 숫자가 516이냐? 문재인 후보는 48%, 네. 3.6%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이 108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오랜 이 수행 경호원을 했던 박상범 전 경호실장이 네. 있습니다. 이 사람이 12.6 총격 현장에서 몸에 총알을 여러 발 받고 살아난 불사조 같은 사람이에요. 불사조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김영삼 문미정부 때 청와대 경호실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12.6 또는 궁정동 안가에서 술 마시는 현장이라든가 아주 유경수 역사 때 기억나세요? 예. 8.15 국립극장에서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이 터졌을 때 문세광이가 쫓아나오면서 그렇죠. 권총으로 난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연단 뒤로 이렇게 예. 피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앉아 있다가 연단 무대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총을 겨누는 사람이 예.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박상범 씨입니다. 예. 박상범 경호원이에요. 예. 이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했고 누구보다도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 관계를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 개표 방송을 보고 나와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51.6%냐? 예. 자기는 어떤 해석을 했느냐? 영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사랑과 영혼이라는 게 이제 젊은 부부가 끔찍하게 사랑을 해서 신혼부부가 됐는데 남편 친구가 음모를 벌여서 남편이 강도로 피살당하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남편 친구가 이 살아있는 부인마저 이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고 부인 주변을 맴돌면서 부인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피 골드버그라는 흑인 여배우가 역할을 맡았는데 매파 역할을 맡았죠. 그 우피 골드버그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단어로. 그저 유명한 그 언체인드 멜로디, 그 제가 저의 애창곡이기도 합니다만은 언체인드 멜로디가 그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사용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론을 하면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때는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부족한 게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는 5년 동안에 이 나라의 중요한 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으로라도 이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득표율이 51.6%였다는 거예요. 5.16. 5.16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5.16이라는 게 대단히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봅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 애국 독재를 통해서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가난에서 벗어나 보자. 우리도 앞에 먹는 것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한 손으로는 싸우고 한 손으로는 건설하고 한 손엔 그래서 그 구호가 이제 싸우면서 건설하자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겠지만 이 나라에 잠들고 있던 어떤 민족혼을 깨운 숫자가 5.16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5.16의 숫자가 왜 51.6%냐? 이것은 아버지의 그런 뜻이 있을 테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그런 정신이 잊지 말고 5년 집권 내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박정희 정신에 잘 살아보자 말이에요. 한번 반공 안보를 철저하면서 부국 강병 이 나라를 경제 성장과 근대화로 이끌 이 정신을 잊지 말고 한번 5년 동안 해봐라라는 메시지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에 가장 최대의 잘못은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추락시킨 죄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국가 정신법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이나 형법보다는 국가 정신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에 앞서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정희 정신을 배반한 죄예요. 아버지인 박정희. 아버지 박정희 정신을 배반한 죄입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말이죠. 그런 아주 엄혹한 독재자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특보단 우리나라에서 아주 각계의 전문가들, 그렇죠. 이런 그 철학, 경제학, 새마을운동 또는 뭐 정치 외교 아웅산에서 사망한 그 누굽니까 한병춘 씨라든가 네. 말이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들 또는 새마을운동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특보로 임명을 해가지고 최고의 전문가들만 불러 모은 거죠. 그 특보단의 막내가 김기춘 지금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말해가지고 밤에 이제 막걸리 파티를 하는데 원당에서 원당 막걸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비탁이라는 거를 즐겨 마셨어요. 비어 플러스 막걸리, 탁주. 그래서 비탁. 주전자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비어하고 막걸리하고 섞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어요. 나름대로 시원하고 맛있어요. 다른 형태의 소폭입니다. 비탁인데 이거를 계속 마시면서 취하면 말이죠. 그 특보단 중에서 야당이 있어요. 야당이. 예, 이 사람들이 시중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이제 취중해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이걸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마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하 말이죠. 이거는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 또 껄껄 끄고 웃으면서 또 이렇게 해서 한잔해.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해서, 아니, 맨날 막걸리만 주지 말고, 그저 각하 드시는 그 시바스리갈 좀 내놓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술판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게 특보단, 청와대 내 야당 역할을 했던 특보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 비탁을 많이 마시면 이제 오줌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그런 막내에서 술상무 역할을 하던 김기춘 당시 법률 비서관. 김기춘 비서관의 손을 잡고 미스터 김 일로 와봐 하고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나가서 지금 철거된 옛날 구청와대 본관 식당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잔디밭입니다. 잔디밭에서 밤에 볼일 해결하는 거예요.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미스터 김, 이게 여기서 하면 시원해. 이렇게 해서 그때 김기춘 씨가 청와대 법률 비서관으로 박근혜 영예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제 TV조선 프로에서 집중적으로 제발 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야당 역할을 하는 특보단을 좀 만들어라 말이지. 구중궁궐 청와대 본관에서 부속 비서관 한 사람 데리고 하루 종일 지내지 말고 특보단을 만들어라 뭐 얘기했더니 그 프로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달인가 있다가 특보단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완전히 만든 그 당일날만 TV 화면용으로 국무회의 앞서서 특보들 불러가지고 특보들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뭐 주스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뭐 인사치레로 얘기하는 장면만 TV에 한번 찍히고 그러고 나서는 특보단이 있는지 없는지 한 달에 한 명씩 그만뒀어요. 한 달에 한 명씩. 지금 특보단이 누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그때도 다 완전히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특보 역할을 전부 최순실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라는 이런 역사적 기록을 남기면서 세계 역사상 최초의 부녀 대통령은 필리핀의 아로요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상 부녀 대통령들이 거의 다 실패했어요. 아로요 대통령은 재선에서 실패하고 사법 처리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 대통령은 아버지가 수하르토 대통령이었는데 재선에 실패했어요. 재선에 실패하고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이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인도의 인디라 간디, 인도의 네루 총리의 딸이 인디라 간디가 전 국민적 추앙과 존경을 받으면서 역사의 그 중요한 자취를 남겼는데 부녀 대통령들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 전 논설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사적으로 또 아시아사적으로 또 대한민국 정치사에 5점을 남기고 오늘 탄핵을 당함으로써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